5월 15일 18시부터 16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15일 18시부터 5월 16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했고 17만 46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16일 18시까지 장악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148만 3,062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81만 9,092여 명이 완쾌됐고 66만 3,912여 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총수는 56명입니다. 현재 전염병 확산 추이를 최단 기간 내 역전시키기 위한 전당적이고 전국가적인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파들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당주한 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받은 인민군대 군의부문 일꾼들이 현재 평양시 안의 모든 약국들에 전개됐고 여기서 24시간 동안 의약품들을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민반과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의약품들을 전진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을 직접 틀어지고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북부 산간지대는 물론이고 바닷가 마을, 외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공급 사업에서의 편파와 환자 치료에서 편향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에서의 유혈자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연 높은 데 맞게 과학적이고 집중적인 검사와 진단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치료 방법들을 적용하게 한 사업들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정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 병을 경과한 사람들 속에서 재감염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종업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염병의 특징과 그 임상경과 약물 치료와 관련된 상식적인 문제들을 알고 싶어하는 데 맞게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들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16일 스무시 현재 도착한 즉시 주민들에 대한 약품 공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상담도 조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를 비롯한 필수 약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유동이 제한된 조건에 맞게 우리가 이제 주민들 속에 나가서 그들에 대한 약품 공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품 수송에 필요한 전투차들을 대기시키고 약품이 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 수송 사업도 짜고 들어서 24시간 의약품 보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허담당 의사들이 매일 2 내지 3차씩 담당한 주민 세대들을 털면서 곤병검진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양의학대학 교원 학생들과 송중앙기관 의사들 비롯해서 시안의 여러 박원기관들에서 80여 명에 달하는 박원 일꾼들이 우리 진여시에 현재 중강돼서 집중곤병사업과 치료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매일 300명, 350명 정도의 유혈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택 격리 치료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5월 13일 경부터 현재 100명 내지 120명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5월 10일부터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동별로 100명 정도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량, 남새, 땔감을 비롯한 물품들을 전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로병들과 노인, 아기 어머니들이 있는 세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장악해가지고 보상해주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시기에 그 열성 전염병을 앓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태아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신부들에게서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해열제 반응을 잘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써서 열이 떨어졌다가도 한 2, 3일 동안은 다시 발작적인 고열이 또 나는 그런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반을 통한 태아에게의 그 혈류 공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태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임신부에게서는 고열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중 안전한 해열 진통제로 꼽는다면 우선 파라세타몰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볼타렌이라든가 이부프로펜과 같은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 임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내분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임신부들인 경우에는 더욱이 여러 가지 해열 진통제와 같은 약물 사용해서 자의대로 사용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그 안전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프로플록사신이라든가 리보플록사신과 같은 약물들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므로 임신부들은 사용을 금기하여야 합니다. 열이 내리는 과정에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로 인한 수분 상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이거나 특히 경구수액과 같이 전해질이 들어있는 그런 액체를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 기본 윤락에 대한 대책, 이게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가정들에서 어머니들이 약물 한 번 쓰고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6시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처방 지시 없이 망탕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이 날 때도 2차성 세균성 감염증 그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항생제 치료를 따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항생제 치료하는 과정에 72시간 이상 써도 효과가 없을 때는 항생제를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아이들 속에서는 말 자체로 다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과 함께 경련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열을 멈추게 한 대책과 함께 경련에 대한 대책, 아미나진, 디메드롤, 디아제팜, 갓난아이 경우에는 페노바르비탈 이러한 약을 선택해서 철저히 약 용량에 따라서 내버갈 수 있습니다. 약을 써서 효과를 못 봤다 할 때는 6시간 이상 반복해서 해열제를 주지 말라. 또는 혹시 약 용량을 너무 초과하지 말라. 또는 너무 약에 써서 치료를 잘 받다고 해서 차단기간에 약을 끊어 파마치는 일이 없지, 열은 떨어졌지만 항생제 치료는 며칠간 더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일 내지 한 주일. 흔히 어머니들이 이런 전화가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열이 몹시 나는데 애기들은 젖먹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머니도 열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치료하면서 열을 떨구면서 애기들한테도 다 젖먹이기를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거.
현재 모든 단위별로 급회된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단위 안팎에서 악성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데 중심을 두고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간, 생활 공간별로 철저히 국폐시키고 종업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접촉을 국력 제한하면서 열나는 사람이 없는가 하루 4차 이상 알아보고 예열자가 발생하는 경우 제때 격리 치료할 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취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제일 많이 닿는 문 손잡이나 전화기, 컴퓨터 건반에 대한 소독을 차화염수산 소독수나 알코올을 이용해서 30분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및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을 이전에 비해서 2배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신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우리 허담당 의사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완치도 됐고 동사무소 일꾼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발열자들이 현재 지금 자택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의사들이 위생반장들과 그 다음에 인민반장들을 통해서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전을 떼줘서 그 다음에 약국과 진료소에서 약을 타가지고 발열자들에게 비접촉의 방법으로 넘겨주고 그 넘겨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연계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초 함수도 많이 하고 공기관리 자주 하고 그다음에 쑥도 태우고 그다음에 이 방청소 자주 하고 아이들 좀 운동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과일들을 좀 비타민 보충을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현재 상태는 다 좀 정상입니다. 약하고 이 부항 이런 거래 치료들도 같이 배합해야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단위 그리고 생산 단위와 생활 단위별로 교폐되어 사업가 생활을 진행하는 데 맞게 모든 보건 일꾼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우선 모든 주민 종업원들에 대한 곤병검진 사업을 강하게 나가고 있고 특히는 새로 나타나는 유혈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키고 그 다음 이들에 대한 임상 중상을 실시간 장악해서 그에 해당한 치료 대책도 면밀히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되는 데 맞게 유혈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약물 처방과 치료 방법들을 우리 보건 일꾼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도 주고 주요하게는 사업 단위와 생산 단위들에서 소독 사업과 체온 제기를 방역학적 요구대로 구석구석 빈틈없이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는 종윤한 사업 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여건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 몇 가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 관리와 청소를 자주 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기 관리는 매일 30분 이상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함께 모간이나 코안 세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량은 2리터 정도가 좋으며 모간이나 코안 세척은 0.5% 정도의 연한 소금물이나 중조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장애가 오지 않도록 가능한 것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병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나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육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루 동안 누워있으면 근력이 2% 떨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도 될수록 주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몸을 자주 돌려야 합니다. 자주 기지개를 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책 읽기와 음악 감상 등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생활해 나간다면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